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샬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주봉 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주로 자폐성 질환과 함께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신경성 질환을 많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3, 4회에 걸쳐서 자폐증과 한의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붙여보자면 자폐증과 한약과 중추신경계입니다. 제목이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님들께 유익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난 IMF가 시작된 1998년 12월 그 다음 해인 1999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3년 동안 서울뿐 아니라 대구, 부산, 전주에서 한의사 원장님들께 임상 한방에 관해서 300회 이상의 오프라인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IMF 직전에 규모가 큰 한의원을 개설했다가 IMF로 인하여 리스 비용과 은행 이자율이 39%, 40% 이상 올라가면서 한의원 진료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어서 외부 강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재정 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나서 2015년도에는 예전에 저희 강의를 들으셨던 원장님 한 분의 요청으로 한방 전문 자폐증 치료기관에서 특진 원장으로 25개월간 진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치료 경험과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원장님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께서도 들으실 수 있도록 난해한 한방 전문 용어를 뺀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25개월간 특진 원장으로 진료했던 환자들에 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원하는 모든 환자분들 중에서 3개월 이상 25개월 동안 한약을 꾸준히 복용했던 분들은 모두 110명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한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얼마 후부터 효과가 나타났는가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여 명 중에는 고등학교 학생과 그리고 성인이 약 20명 가량 되었고, 나머지 90명은 유아들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한약 복용 시작 후 2, 3일 이후 한 달 이내에 반응이 나타난 분들이 4분의 1 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 6달 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경우가 또 대략 4분의 1 되었습니다. 6개월 이후 1년 되고 나서 차도가 나타난 사람도 대략 4분의 1 가량, 그리고 3 내지 6개월 가량 복용한 이후에도 좋아진 것이 별로 없고 없거나 전혀 없다고 하셨던 분들이 대략 4분의 1 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염색체 이상의 어린이들은 상당히 약의 효과가 빨라서 한 일주일 혹은 한 달 안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장기간 복용하면서 좀 더 좋은 경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한 4, 5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들은 강의 중에 필요한 경우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자폐성 장애, 즉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의 용어와 개념 정의에 출발이 되고 기준이 된 것은 1943년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카너 선생의 소아 자폐증에 관한 발표 내용과,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44년 비엔나 소아과 의사인 한스 아스퍼거 선생에 의한 발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많은 학자들과 전문 의사들의 연구와 이론이 제시되었고,
또 증상 개선을 위한 훈련 방법들도 많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아직 자폐증의 정확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 와서 이러한 장애의 형태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DSM-4에 따르면 자폐증은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레트 증후군, 유아기 분개성 장애, 비전형 자폐증으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모두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자폐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의 분류는 훈련 방법이나 또 밖에서 돌보는 방법, 생활을 보조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치료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에도 이 내용들을 참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폐증에는 아직 이론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증상들이 많이 있지만, 자폐증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는 크게 나누어서 언어장애, 동작과 행위의 장애, 감각장애, 인지장애, 정서불균형 장애, 사회성 장애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학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장애는 뇌신경학적으로 볼 때 유아기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의 결손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의 결손은 오간을 통해서 뇌 안으로 들어오는 감각이 인식될 수 있도록 각성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각성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인지의 결손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각성 기능은 우리 두뇌의 망상활성계와 시상하부 그리고 변연계에서 외부의 자극을 정상적으로 활성화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염운환 씨 지은 자폐아동의 이해와 프로그램 적용이라는 책의 2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자폐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훈련 방법들이 고안되어 고안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료는 뇌신경학에 근거한 의학적인 방법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연구자들은 이러한 약물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의 책 염운환 씨 저술한 자폐 아동의 이해와 프로그램 적용에 소개되어 있는 현대의학에서 자폐 증상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을 몇 가지 열거해 본다면, 리타린, 할로페리돌, 펜플로라민, 날트렉손, 덱스트로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양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모두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들입니다. 리타린은 자폐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 중에 하나인데, 중추신경의 흥분제로서 도파민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도파민 그 체감 농도를 올림으로써 우울증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올릴 수 있고, ADHD의 증상 완화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할로페리돌도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대단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이 약물은 불신에서 만들어지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할 수 있는 도파민을 방출하게 만드는 그러한 약물입니다. 강력한 작용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 도파민은 과다행동과 금단행동, 집착행동, 거부행동 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펜플로라민은 혈중의 세로토닌의 함량을 낮추어서 고정관념에 집착하는 불안 상태를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줄어들고 무기력이 생기지만, 과잉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환각, 환청, 분열증이 생기게 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도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지만,
몸에 과잉하게 되면 폭력성이 나타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양약들의 성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한방약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타린과 할로페리돌만큼 자주 사용되는 한방약물이 있는데 그것은 계지입니다. 계지는 계피나무, 즉 개수나무의 가느다란 가지를 말합니다. 계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상한론이라고 하는 책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한론이라고 하는 책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한방임상의 출발이 됩니다. 이 책은 후한시대에 장준경이라는 분이 저술을 하였는데 대략 300개의 처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의 뜻은 추위에 상했다는 뜻입니다. 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상해서 열병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과 이론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상한론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계지라고 하는 약물은 상한론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임상과 이론에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약물인데 이 계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6가지 약물인 마황, 갈근, 시호, 석고, 부자, 대황 등이 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상한론 처방의 주축을 이루면서 상한론 처방들의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한론에서는 계지를 포함해서 모두 약 80개의 약물이 나옵니다. 이 약물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한 개의 처방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처방이 대략 300개 정도 상한론에 소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80여 개의 한방약물은 하나하나가 모두 각각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과 함께 한열온량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열온량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차다, 열, 덥다, 온, 따뜻하다, 량, 서늘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한약 약물을 하나 먹었을 때 그것이 몸을 덥게 하느냐, 차게 하느냐, 혹은 따뜻하게 하느냐, 서늘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한열온량입니다. 계지와 마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한론에 나오는 그 약물 중에 아주 중요한 약물 중에 두 가지, 계지와 마황은 모두 따뜻한 약물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뜻하거나 덥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기능과 정서를 끌어올리고 항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방약물 하나하나 그리고 이런 약물들의 조합으로 만든 처방 하나하나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인 체온중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체온중추에 관한 내용은 이번이 아니고 다음 동영상 강의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상한론의 주요 약물 7개 중에서 계지와 마황 두 가지를 약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상한론의 그 처방 중에 계지와 마황이 함께 들어가 있는 처방이 대단히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지는 1 내지 2%의 정유, 이센셜 오일과 시남알데히드와 시나믹 애시드가 주성분입니다. 여기서 시남이라는 것은 계지라는 뜻입니다. 계지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 시남알데히드는 개의 부신에서 카테콜아미나를 분비하게 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인 쭈요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Chinese Materia Medica, 번역해 본다면 중국 약물학이라고 하는 책의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카테코라민은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을 합쳐서 부르는 단어인데 이들의 화학 구조는 서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시나말데히드는 개의 부신에서, 즉 부신에서 카테코라민을 만드는 그러한 그 중추신경 흥분 기능이 있지만 또 반대로 수면 효과와 항경련 효과가 있다는 기록도 있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카테코라민을 분비할 수도 있고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수면 효과와 항경련 작용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지는 양쪽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는데 임상에서 처방할 때 어떤 성격의 약물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흥분 혹은 억제가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마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황은 에페드린과 슈드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황의 에페드린과 슈드에페드린은 화학적 구조가 구조 특성상 이 뇌혈관 장벽을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뇌간에 빨리 흡수 도달하게 되고 그 효과로서 불면, 몸떨림, 그리고 뇌의 그 연수부 흥분을 통해서 호흡기와 심맥관계 혈관 운동을 활발하게 일으킵니다. 즉 마황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면서 아울러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페드린은 이 마황의 성분 중에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있다고 하는데 슈도에페드린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 물질하고 결합을 못하지만 에페드린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페드린이 노르아드레날린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신경세포 안에 들어가서 천연의 항우울제이면서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뇌 안에서 방출하게 해주는 기능으로 변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인터넷 사이트 www.drugs.com 이라고 하는 그 상당히 약물학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러한 그 사이트에 있는 사이트에서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하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뽑아서 써드리는 것입니다. 즉 마황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생성하려면 그 에페드린과 함께 결합할 노르아드레날린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노르아드레날린은 어디서 공급이 되는가 하면 조금 전에 그 계지의 시나말데히드가 부신에서 공급하는 그 분비하게 만드는 카테콜아민 중의 한 가지가 바로 노르아드레날린이었습니다. 즉 이 마황이 계지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용기와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그 유명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마황에서 유리되는 소량 성분인 에페드록세인이라고 하는 물질은 오히려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마황도 계지와 마찬가지로 중추신경 흥분 기능과 함께 억제 능력이 적은 비율이 있는 것입니다. 계지와 마황을 주약으로 삼고 있는 처방 중에 그 계지와 마황이 다 들어가면서 계지와 마황의 기능을 주 기능으로 삼는 처방 중에 송명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처방은 금계요락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처방인데 금계유락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한론 안에 포함되는 그 책입니다. 즉 상한론 안에 있는 처방인 것이죠. 이 속명탕도. 속명탕은 그 계지와 마왕이 들어있으면서 또 혈류 개선제이면서 피를 만들어주는 보혈제인 담기, 청궁 등을 배합해서 만든 처방입니다. 본래는 중풍으로 인해서 정신이 맑지 못하고 언어가 불분명하면서 손과 발의 움직임이 민첩하지 못할 때 쓰는 처방인데, 이 처방은 뇌의 중추를 각성시켜서 정신 인지를 회복시키고 언어와 근육 운동을 개선시키고자 해서 만들어진 처방인 것입니다. 이 처방을 사용해서 언어와 인지가 약하고 소근육 동작이 잘 안 되는 자폐증 어린이들 수십 명 이상에게 좋은 경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상한론이 2000년 전에 지어진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장준경 선생께서 2000년 전에 직접 이 처방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상한론이라고 하는 책이 저술되기 또 그 2000년 이전부터 임상을 통해서 축적되고 전수되어 오던 처방들을 장준경 선생께서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상한론이라고 하는 책으로 저술했던 것입니다. 즉 책이 기술되기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2000년의 임상 노하우가 에 의해서 이 처방들이 만들어진 처방들이 상한론과 금계율학에 금계율학에 있는 처방들은 상한론 책이 쓰여지기 그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2000년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처방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금계율학에 소개된 처방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35세가 되는 아스퍼거 증상이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 평소에 양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또 복용 안 하고 쉬기도 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몇 달을 두려워하고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하루 종일 부들부들 이게 떨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약도 한약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한방 처방을 제가 써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이 금계율학이라고 하는 이 처방 중에 반호박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이 처방은 공포에 쓰일 수 있다라고 일본의 방지학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을 한 2달 정도 사용하면서 공포가 완전히 잡혔습니다. 그래서 약물학 책을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그 책을 찾아보았더니 이 처방에 들어있는 후박이라고 하는 약물이 동물 실험에서 두뇌 중의 세로토닌 성분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약물학 책 30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처방의 약물 속에 가장 현대적인 신경전달 물질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몇 가지 한방약물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한약과 중추신경과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린다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의학이 너무나 소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잘것없이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인간이 만든 약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물들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가 나타날 때가 적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